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AI캠입니다. 오늘 슬기로운 주식 강의 5월 13일이고요. 대한전선 관련해 가지고 시황 분석해 드리면서 부제로는 땡땡 들어오면 날아가겠네요. 너무 일관적으로 던지고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황 분석이 너무 편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무조건 던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거든요. 던져지는 물량에 대한 개인의 매수세가 오늘 붙을 것인가 안 붙을 것인가,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인 거예요. 지금 대한전선에서는요. 물론 지금 한국장이 미 증시 관련된 악재죠. 시장 전체적으로요. 외인 매도 물량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이미 대한전선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외인들이 4월 5일부터 이미 던지고 있었어요. 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샀던 물량은 그 다음 날이나 아니면 그 다다음 날 다 던져버립니다. 잉여 주수를 안 해요. 그리고 무조건 던지는 거죠. 그러한 행태를 계속 보이는데 관전 포인트는 맞습니다. 그 던져지는 물량을 개인이 그날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가 계속적인 관전 포인트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개인이 받았어요. 뭐 여기에는 순수한 개미도 있으시고 뭐 세력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개인이 던져지는 물량을 받아서 방어한다는 거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황 정리도 해드릴 건데요. 제 영상은 저의 개인적인 해설 분석이니까요. 가볍게 참고만 해주시고 투자의 책임 본인에게 있으시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투자에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4월 5일부터 자 여기서부터 계속적으로 산 사람은 연기금이었고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계속 팔았던 사람들은 외인이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4월 21일 날 갑자기 방향 전환하면서 샀잖아요 라고 하실 건데, 이 물량 많이 팔고 있었어요. 160만 주 장중에 팔고 있다가 장 끝나고 보니까 11만 5천 주가 돼 있네요. 180만 주 넘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매수를 더 하더니 그걸 25일 날 장에 다 던져버려요. 그냥 다 던져버려요. 그리고 26일 날 140만 주 육박하는 주수 잉여해 놓은 것은 27일 날 2시 30분 되니까 정말 140만 주 다 던져 놨더라고요. 그리고 장 끝나고 보니까 있던 물량까지 다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봤을 때에 외인들은요 4월 5일부터 무조건 던졌습니다. 얘네들은 뭐 유증 물량 싸게 받은 것도 다 던지고 있는 물량도 다 던지는 거예요. 지금 이 가격대에서 던지는 자체가 다 수익권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던지고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요, 5월 10일 이후부터는 미국 증시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외인들의 물량이 다 이탈을 하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흐름과 비슷하게 갔어요.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가는데 그 전까지도 보시면은, 자 여기 4월 29일 날 이만큼 사고 5월 2일 날 산 다음에 이 산만큼을 5월 3일과 4일 날 다 던져요. 우리 이거 다 예상을 하고 있었죠. 진짜 던질 겁니다. 그대로. 그리고 여기 다 던졌을 때에 5월 6일 날도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매수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진짜 들어왔고요. 그리고 또 6일 날은 말씀드렸어요. 9일 날 분명히 다 팔고 나갈 겁니다. 그대로 진행을 하더라는 거죠. 뭐 심지어 뭐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자 윗꼬리 물면서 크게 차익 실현하면서 계속 나가버렸어요. 자, 단타치기 하면서 나가는 흐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미 증시의 외인 이탈과도 방향성을 같이 하기 때문에 뭐 이상한 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늘 봤던 거, 개인 쪽에서 예상되어지는 외인 쪽에서의 매도 물량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받았습니다. 이걸 오늘 장에서도 받은 거고요. 거기에다가 기관 쪽에서는 오늘 금투였죠. 금투와 연기금,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28일 연속 거래일로 매수를 하고 들어와요. 이제는 무섭다 할 정도로요. 지속적입니다. 아주 조곤조곤 사고 들어오는데요. 뒤에서 평단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유리합니다. 이런 연기금이 마치 우리 편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연기금이요, 제가 분석해드리는 다른 종목에서 무섭게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우방 같아 보이지만 항상 긴장을 해야 돼요. 어떤 결정을 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평단가도 지금 수익권이고 너무 많은 주수를 가지고 있어요. 연기금에서 흡수를 하고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들어왔던 포지션이 여기에요. 계속 들어왔던. 그런데 이러한 횡보 저항 구간에서 들어왔다는 건요,
여기 구간보다는 수익 낼 수 있다.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베팅을 하고 들어오는 거다.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데도 수익권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나가지 않고 계속 매수가 들어와요. 계속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평단가가 조금씩 높아지지만 그 평단가가 높아져도 지금 수익권이고 더 수익 갈 수 있다라는 쪽에 방향성을 둔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가늠은 할 수 있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오늘도 붙었나 안 붙었나 매일 보는데, 매일 체크하는데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탈 물량이 나오지는 않았구나 정도지만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계속 체크는 해야 되겠죠. 거기에다가 말씀드리는 거, 개인 쪽에서의 매수 물량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매도 물량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죠. 개인들도 차익 실현을 해놔야지 현금 보유를 하고 있다가 자, 적정 가격대 되면은 외인 던지는 물량 받아야 된다. 이거 던지는 물량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 매수세로서 자, 수익 구간에서 개인들 이탈하는 것은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자, 그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던지는 물량 개인이 받아버려요. 그런데 받았는데 크게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요, 외인들이 먼저 크게 던져버리면 그걸 방어적으로 받는 거예요. 방어 매수를 하는 거예요. 자, 누가 계속 사면서 치고 올려버리면요, 치고 올려 매수하면서 계속 치고 처음부터 올려버리면 그냥 쭉쭉 올라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시세가 떨어진다는 것은요, 일단 던진다는 거예요. 그 물량을 개인들이 받고 가는 지금 방어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행스럽게 기관 쪽에서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하루에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닌데 조곤조곤 계속 사주니까 기관 쪽에서 매도만 크게 안 걸어주는 것도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오늘 장에서도 버티기는 버텼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두 가지 내용이 있다고 하면, 첫 번째 미 증시 관련돼 가지고 미국 증시도 화랑이 돼야 되고 분위기가 쇄신이 돼야 되고요. 그래야지 한국 장에서도 외인들의 움직임에서 약간의 매수세가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번째는요, 대한전선에서 이러한 막 운영 싸움, 외인과 개인의 매수 운영 싸움이 아니라 실질적인 큰 안타거리가 하나 크게 터져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추가 매수세나 신규 매수가 설득력 있는 내용과 함께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전 포인트 크게 두 가지로 보고 갈 것은, 첫 번째는 미국 상황 관련된 주식시장의 변화, 두 번째는 대한전선에서 화끈한 호재가 나올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보셔야 되겠죠. 자, 오늘 5월 13일이었는데요. 외인들의 움직임을 보면요, 일관적이었습니다. 아침부터 29만 주, 119만 8천 주, 129만 주, 154만 주 좀 유지되다가 사는 척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팔아버렸어요. 어제 12일도 그랬지만 13일 장에서도요, 외인들이 선택한 건 오로지 매도였습니다. 자, 그걸 방어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개인 쪽의 매수세와 기관 쪽에서 매수세.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요, 장중에 매수세가 그렇게 기관에서 크지를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기관이 매도를 안 해준 것만도 고맙다, 장중에. 그리고 그 장중에 다 받은 게 개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개인 대단하다. 이 속에 뭐 세력도 있을 수 있고 순수한 개미님들도 계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참 이 장을 받는다는 자체, 자, 이런 매도 물량 막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아쉽기는 합니다. 좀 양봉되고 하면 너무 좋죠. 자, 그런데 이 정도 선에서 하락 마무리하면서 어느 정도 방어를 했다. 물론 양봉되지 않는 건 너무 속상합니다. 솔직하게 조금이라도 수익되고 전일보다는 올라가는 게 그래도 우리는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쉽기는 하지만 이러한 지속적인 매도 물량을 받으면서 그래도 개인이 사고 팔고 하면서도 사는 쪽이 조금씩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 사는 쪽이 더 많았다는 건 외인 던지는 물량까지도 흡수를 하면서 개인이 샀다는 거예요. 물론 사신 다음에 오늘 장에서 바로 파신 분들도 있고 단타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잉여주수가 남았다는 건요, 네, 매수를 방어하면서 다 해준 거예요. 개인 쪽에서 외인 던지는 물량. 거기다가 또 있죠. 자, 여기 보시면 공매도예요. 늘 말씀드리는 게 공매도가요, 그 전에서는 0.71%대 하다가 갑자기 이제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시장이 안 좋다, 떨어질 것 같다 하면 여기에서 부스터 달기 위해서 공매도들은 난리를 칩니다. 왜냐면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점부터 계속 공매도는 나왔는데 시세가 조금씩 올라가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다 물린 거거든요. 그런데 시세가 올라가고 부스터 달고 갈 때에는 공매도를 쳐놓으면요, 개인 물량이 그 물량을 받으면서 더 올려버리면 다 물리기 때문에 안 해요. 대신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날의 상승률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4% 갈 거 2%대로 마감하게 하고요. 거기다가 2% 올라갈 거 0.5%에서 마감하게 하려고 계속 누르는 거예요. 한 번에 시장 안 좋아졌을 때에 너무 많이 올라가 있으면요,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빌려가지고 눌러야 되거든요. 물론 공매도가 먼저 돈을 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리스크 안고 많이 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나름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상승 최소화 시켜 놓으려고 미친 듯이 공매도는 매일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조곤조곤 조금씩 비율이 커지고 있어요. 이제 물 만났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굵직굵직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늘 중요한 것은 다음 주장에서도 외인들이 던진다를 전제로 우리가 가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사주면 날아가는 겁니다. 이제 매수 장중에 들어와 버리면은 그날 장에서는 이제 큰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는 항상 너무나 원하는 가능성 좋은 것만, 우리가 원하는 것만 보고 가면 안 되더라고요. 주식장은 좀 제일 안 됐을 때의 내용을 먼저 본다고 하면, 외인이 던진다라는 기준으로 개인 쪽에서 매수세가 붙어야 된다, 그 내용들 전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4월 5일부터 5월 13일까지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를 봤더니 매수를 평단가를 봤더니요, 기관의 전체적인 가격대는 1911원인데 연기금은 1897원입니다. 개인 2025원, 외인들 1999원. 그러니 지금 연기금 입장에서는 나름 평단가가 제일 나아요. 그런데 나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심지어 오늘까지 들어오면서 28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립니다. 연기금 이분들도요, 수익 내지 못하는 자리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수익 내고 거기에다가 상승에다가 베팅을 두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롱 포지션으로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온다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긴장 풀 수는 없고요. 늘 말씀드리죠. 연기금의 움직임도 매일 체크하시라. 조금 뭔가 이상한 조짐이 보이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대응을 하시면서 이제 결정을 하실 타이밍도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일봉 보시면 우리가 만들어 놨던 저항군, 저항 딱 박스권에서 이탈하고 쫙 올라갔지만 그냥 찍어 눌러 버렸고요. 그러다 보니 자, 일봉의 5일선, 제가 이 상황 됐을 때는 아래로 이미 꺾인 상황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그렇게 됐고요. 지금 이 5일선 밑에 캔들이 포진했다는 것은 잘 가다가 엄청난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5일선 밑에 캔들이 있다는 것은 지금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더 많습니다 라는 것을 일봉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이격거리는 있어요. 박스권 상단까지요. 자, 그런데 이거를 더 잘 요약해 주는 게 뭐냐면 주봉이에요. 자, 이 상승세에 잘 타고 갔다가 윗꼬리 물면서 쭉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일봉은요, 이렇게 가다가 아래로 꺾여도요, 좀 크게 올라가면 다시 상승 전환이 돼요. 금방 돼요. 그런데 주봉에서는요, 자, 주봉의 5일선에 이 캔들이 근접할수록 이제 매도세가 굉장히 큽니다. 지속적으로 주 단위 거래에서 매도세가 너무 커지고 있어요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그런데 그게 5일선을 터치한 다음에, 터치하면요, 그냥 쭉 떨어지는 경향성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격거리가 굉장히 많이 좁혀졌죠. 이게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완만해지다가 이게 뚝 떨어져 버리면 바로 꺾여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단위 거래 5일선이 아래로 꺾어져 버리면요, 일본 꺾인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굉장히 지속적으로 매도세 우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향성으로 계속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주봉에 5일선 터치하고 밑으로 떨어진다 하면은 이제 진짜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두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단 차익 실현을 하고 떨어지면은 저점 잡고 들어올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까지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아직 이격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거 보시면서 완전 집중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뭐
늘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하면 참 좋은데 참 불안불안하게 지금 딱 걸리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긍정적으로만 말씀 못 드리는 거 죄송하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부정적으로 몰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데에 필요할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다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에, 스스로의 판단하에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 의견에 너무 이렇게 막 의존적이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해석일 뿐이거든요. 분석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시고 아직 장이 확실하게 호전될 내용으로 긍정적으로 전환됐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거기에다가 다음 주 장에서 또 좋은 소식 있으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